오늘 시부모님이 치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글을 읽었어요. 그냥 마침 어제 치매 부모님 때문에 신랑이 힘들어해서 느낀 걸 적어봐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세요.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초기 발견이라 약물로 늦추는 게 가능해요. 대신 회복은 안 됩니다. 현재는 같은 말 하루에 수십 번 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화하셔서 하고픈 말씀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하십니다. 병의 특징으로 피해망상이 있으셔서 물건도 어디 놔두고 잊어버리시고는 누가 훔쳐갔다 하십니다. 저희랑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말하자면 길고 제가 시어머니 괴롭힘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신랑은 그랬어요. 병인이 어쩔 수 없다. 참아라.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우리 엄마 불쌍하다. 아주 효자죠. 불쌍한 노인을 위해 아내를 토닥거리는 착한 효자 아들. 개도 안 물어간다는 그 효자 아들요. 그러다가 저는 그 짓을 좀 오래 하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측은지심도 들고 치매가 아닐 때부터 저를 엄청 괴롭히셨는데 결시친에 글도 많이 썼어요. 너무 괴롭힘이 심하셔서. 그게 면역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도 뭐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맞추는 스킬도 생겼고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했죠. 유아를 대하듯 관심사를 돌려서 시어머니 피해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집안일로 저 말고 신랑을 괴롭히시더라고요. 신랑이 장남이니 신랑과 의논하시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밤이고 낮이고 신랑이 일하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날 때 전화해서 하루에 20통 정도 하십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하다가 연락되면 연락 잘 안 된다고 엄청 화내세요. 내가 2번 다시 전화 안 한다. 하시다가 30분 후에 또 내가 2번 다시 전화 안 한다. 하십니다. 동네방네 아들이 내 재산 노린다고 소문을 내질 않나. 경찰서에서 신랑한테 몇 번이나 전화와서 매일 똑같은 민원 넣으러 오신다고 제발 모시고 가시라고 전화가 오질 않나 하니 신랑이 미치려 하더라고요. 요즘 맨날 시어머니가 신랑한테 싸운 걸듯 전화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피해망상으로 신랑을 나쁜 놈 만들고 하셔서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힘들어하길래 저도 어제 한마디 해줬네요.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고. 병이니까 네가 좀 참으라고. 네 똥기저귀 갈아다주며 물고 빨고 키워준 엄마인데 그거 하나 못 참냐고 했네요. 저는 저한테 한번 따지듯 묻기 시작한 건 종이에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서 시댁전화기 앞에 붙여놓아요. 전화하려 수학이 들다가 종이 보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신랑한테 계속 그러시길래 적어줄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좌절하는 신랑 모습 보면서 조금 신랑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병 특징이 한번 꽂히면 계속 그 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기억이 어렴풋에 있으니 기억에 있는 상대방과 일의 해결을 받는데도 해결 본 걸 까먹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무한반복이라서 그 꽂힌 걸 딴 걸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랑은 이때까지는 지가 괴롭힘을 안 당했으니 모르는 거잖아요.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저고 매일 초저녁에 애들 데리고 들여다보는 것도 저, 사소한 거 챙기는 것도 저니까 신랑은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좀 알도록 내버려 두고 그런 사소한 스킬도 스스로 터득하게 하려고 냅뒀더니 바보 신랑은 그것도 못하고 어젯밤 11시에 어머니 전화 받고 도대체 몇 번을 같은 걸 설명하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병인데 그리 말해봤자 압니까? 지금은 알아도 전화 끊으면 또 모르는데. 힘들어하는 신랑 보면서 왜 저는 넌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들까요? 왜 조금 겪어보라는 나쁜 생각이 들까요? 겨우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다니. 난 100배 1000배 힘든 일 다 겪었는데 내가 힘들어할 땐 참으라며 어쩔 수 없다며 왜 자긴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핏줄도 그런데 타인인 저는 어떨까요? 제가 나쁜가요? 저는 죄책감이 없네요. 진짜 이번 일로 느낀 건 남자들은 진짜 지가 안 겪어보면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좀 씁쓸합니다. 제가 눈물 흘리며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절은 불쌍한 지네 엄마라더니 자기가 힘드니까 불쌍한 건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효자는 어디 갔을까요? 부랴부랴 시설이랑 이것저것 알아보는 저 모습이 미래의 제 모습 같아서 전 아들한테 말합니다. 이 다음에 혹시 엄마가 치매되면 절대 엄마 네 와이프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넣던가 사람 붙여라. 돈은 통장에 모아두고 있다. 저는 아들 대학까지만 보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할 생각이라서 제 노후 자금만 모으고 있어요. 학대를 받건 어쩌건 간에 엄마는 아마 모를 거라고. 사랑으로 감싼다고 나을 병도 아니고 서로 볼 꼴 못 볼 꼴 보며 힘들 거라고 꼭 시설 보내라 신신당부하네요. 대리효도하다가 지가 효도하려니 그건 안 되는지 저런 아들도 시어머니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죠. 참 효자 아들 두셔서 행복하시겠어요. 후기입니다.
어제까지 댓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많이들 봐주셔서 보니 톡이 되었네요. 별 시덥지 않은 글을 톡으로.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가 치매를 하셔서 고민하는 아가씨에게 댓글로 적다가 글자수 제한 때문에 글 적고 링크 띄워줄랬는데 그 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네요. 몇몇 댓글분들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고 복수만 하냐,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지만 마음 예쁘게 써라 하셨는데 저는 네가 당해서 쌤통이다가 아니라 본인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때까지 더한 일을 겪은 저한테는 참으란 말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당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저만 모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부터 일의 진행을 예상해보며 준비를 하는 여자와 다르게 남자들은 일어난 일을 겪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더라고요. 자신도 겪어봐야 논리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어느 정도 라인을 넘으면 개인 간병을 할 레벨이 아니구나, 시설에 부탁해야 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그것조차 몰랐잖아요. 제가 힘들다 말한 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걸로 치부했었는데 자기가 해보니 그 사소한 걸로 힘들다 하는데 이제부턴 제 말이 조금은 먹히겠죠. 공감대가 생겼으니까요. 지금은 그 과정이고요. 저랑 신랑이 서로 배우자를 배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신랑을 배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왜 저를 그렇게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돌보는 걸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제가 변태라서 절 구박해주신 분을 사랑했어요? 왜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배려입니다. 미련스럽게도 대리효도라고 하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작 배려는 누가 안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을 계기로 신랑도 느꼈으니 조금은 깨우치고 저를 배려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만 신랑을 배려해서 그의 어머니를 돌보았겠죠. 시건방질지 몰라도 저는 할 만큼 했고 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진 할 만큼은 할 겁니다. 얼마나 당했냐고요? 저는 시집 오자마자 우울증이 생겼고 원형 탈모와 몸무게는 10kg가 쭉 빠져서 38kg였어요. 키가 167입니다. 그 당시 맞는 바지가 없었어요. 전 제 사이즈도 몰랐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 주세요 해서 줄이고 입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내 밥에 독 타서 내 장기가 망가졌다, 맨정신에 하신 말씀이고 친정은 5년간 못 가고 살았어요. 시댁 가면 찬밥 주신다고요? 전 밥 안 주세요. 네가 차려 먹으라고요? 네, 물론 그래야죠. 근데 먹을 틈을 안 주십니다. 공짜 노예가 와서 먹이지도 않고 많이 부려먹으셨죠. 신랑은 뭐하냐고요? 신랑은 늘 바빠서 저랑 애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신랑이 없을 때만 그러세요. 아이 낳고 누워있을 때 조리도 못하게 무거운 전집 얻어왔다고 지금 들고 가라 전화하시고 한 달도 안 된 애랑 씨름하다 같이 낮잠 자고 있으면 엄마가 됐는데 게으르게 쳐 자고 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뭐 다 적어볼까요? 찬밥은 양반이랬죠. 본인 먹다 남은 찌끄레기 주세요. 먹다 남은 생선, 까맣게 변한 사과, 이빨 자국 남은 가리비. 내가 드린 생일 선물 마음에 안 드신다고 교환해오라고 한 거 4번. 세 번째, 매장 직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셨고 미안해서 그냥 돈 주고 다른 거 샀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건 결국 제일 처음 드린 선물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신랑이 골랐다고 하네요. 보시고 엄청 맘에 들어 하셨어요. 왜 이혼 안 했냐고요? 처음 몇 년은 너무 순진해서 어른 공경의 취지로 삼았고 그 다음 몇 년은 경단녀라 복직하면서 경력 쌓고 애가 학교만 들어가면 이혼하자 싶어서 참았고 그러다가 막판에 저도 이혼하려면 하지 뭐 싶어서 대들고 싸우고 저도 애 낳고 살다 보니 강해져서 아니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말 다 뱉어버릴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어머니랑 사이가 좀 온화해졌다 해야 하나?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외로우셔서 저한테 잘해주시려 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늙어서 갈 곳 없으면 모실 사람은 저희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는지 혹은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하셨을까요? 80살 생신기념으로 저랑 신우랑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어요. 신우는 엄청 좋은 분이에요. 배알도 없이 보이죠? 과거는 과거고 잘해주시려 노력하니 저도 잘해야죠 뭐. 단 시어머니가 좋아서 잘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제 죄책감 없애느라 잘해드리는 거지. 참고로 알츠하이머 특징이 옛날 기억은 있는데 새로운 최근 일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으셔서 계속 사고를 치시지만 그리고 없던 일을 했다고 굳게 믿는 망상이 일주일 전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초기라고 하니 중기나 말기엔 더 힘들겠죠. 그리고 댓글에도 썼지만 어머니는 CT 2번 찍었는데 두 곳 다 깨끗하다, 이상 없다 하셨어요. 마지막 다른 곳에서 받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의사의 진단과 여러가지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단순히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 아쉬워요. 약물도 저는 먹으면 바로 딱 진행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거라고 하셨고요.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약이 잘 맞으신 분은 진행이 많이 느려지실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치매는 사실 몸 못 움직이고 막말로 벽에 똥칠하는 그런 중증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초기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겉은 멀쩡해서 더 힘들어요. 근데 전 처음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했어요. 그냥 이 정도야 뭐 가끔 솔직하게 짜증도 내지만 견딜만 해요. 더 진행돼서 난폭해지시면 힘들겠죠. 댓글들 감사합니다. 어디서 읽었는데 젊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늙어서 치매 걸릴 확률 올라간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댓글입니다. 집에서 치매 환자 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째요. 집만 타면 다행이지만 인명사고 나면 어째요.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 집에서 관리 못해요. 10년 전인가? 어느 며느리가 금방 나갔다 올 생각으로 잠든 아이와 치매 시어머니만 놔두고 잠시 외출했다가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해쳤답니다. 너무 끔찍해서 자세히는 말 못해요. 근처 국립병원에서 그 아이를 본 의사는 아이가 너무 끔찍한 모습이라서 정신과 치료받았답니다. 우리 시어머니 참 불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 못 받으시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모셔야 효도이고 그게 환자한테 제일 좋은 줄 알고 지들이 간병할 것도 아니면서 집에서 모셨죠. 아버님 혼자 간병하셨고 저는 날뛰면서 아버지까지 쓰러지면 어쩌실 거냐라고 했더니 나를 나쁜 사람 만들더라고요. 결국 내 예언대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어머니 간병한 시아버지 병에 걸리셨습니다. 님 신랑은 효도를 한 게 아니라 불효한 겁니다. 3월이면 시아버님 첫 기일이 돌아옵니다. 폐질환과 치매로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에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에선 낮밤이 바뀐 생활과 대소변 실수하시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간간히 운전하실 때 며느리 밥 먹어라, 고맙다, 미안하다, 당신의 아들 딸은 불쌍하다, 맘 아파서 못 보겠다 하고 병원에 모시는 것도 병원에서 하는 모든 동의서 사인도 제가 했습니다. 2달 동안의 짧은 병원 생활이었지만 배나 황도 갈아들이기 위해 가방 속에 믹서기 넣어서 마치 직원인 양 다녔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같이 밥 먹자 데려가고 겉옷 입히고 가방 들려서 집에 가서 잠자라고 등 떠밀리고 시간 없어 힘들어 제대로 가족들 저녁을 챙기지 못했던 2달의 짧은 시간. 힘들었지만 후회하거나 자책하게 될까봐 미안하다 하시는 아버님이 안쓰러워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책 더 읽어드릴 걸, 애들 어릴 때 사진 더 보여드릴 걸 하는 생각. 남편도 힘들었겠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후 시간이 약이란 말을 내 입으로 하며 내 생활로 돌아오던 6개월의 시간 동안 시어머니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챙기며 기다리더군요. 남편분 손잡아주세요. 스트레스, 두려움, 혼란, 도리 속에서 버거울 거예요. 남편분이 시설 알아보시면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남편과 같이 들러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고 보내세요. 어른의 억지와 싫은 소리도 같이 보고 듣는다면 서로가 받는 상처와 힘겨움을 다독이고 털어내며 배려 아닌 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글쓰님 어른 돌보시며 남편과 아이들 없이 식사를 하시더라도 꼭 잘 챙겨 드시고 힘내세요. 후기입니다. 뭉클해지네요. 댓글 감사드려요. 전 오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 재롱 보시라고 외식하고 왔습니다. 신랑은 늘 그렇듯 가정엔 관심이 없고 도망가 있네요. 스트레스, 두려움, 혼란. 아마 그 과정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리를 지키려 해요. 님처럼 지극정성으로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아들보다 제가 더 챙기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전 상관없어요. 단지 공치사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님도 고생하셨어요. 식사 잘 챙겨 하시고 이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